안녕하세요. 국제한인간호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무국장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싸우는 대한민국 간호사를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 1탄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 자문단에서 활동하시는 간호사이자 교수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인터뷰 기획은 현재 코로나19와 가장 열심히 헌신적으로 싸우고 계시는 간호사분들을 응원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전 세계에서 간호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자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뉴스나 신문지상, SNS를 통해서 마스크를 쓰고 중환자실에서 또는 병원에서 환자 곁에서 간호 행위를 하는 간호사분들을 많이 보아하는데요. 오늘은 그분들 외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바로 그 분들을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재단의 이사장이신 김일숙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하도 화면으로 자주 배워서 아주 친근한 모습인데요. 세 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직원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들 서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부터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 맡고 있는 김의숙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특히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 세 분 특별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고, 바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생생한 여러 가지의 경험과 연결된 것이 저희 한국에 있는 다른 간호사 뿐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나중에 또 자주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계속 서로 의견을 나눌 거니까 이 정도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자리에 GKNF 이사이시자 저희 이 인터뷰 영상이 김모임 포럼의 차원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포럼 실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안은미 교수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경미 충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간호학과의 김경미입니다. 저는 1994년부터 12년 동안 여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관리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2006년부터 이제 학교로 와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랑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이제 부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메르스 때 메르스 즉각대응팀으로 우리 유소연 교수님 또 한소희님과 같이 팀원으로 활동도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문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천대학교 한수아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신천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성인간호와 감염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한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감염관리실에 신천대학교 부천병원 감염관리팀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2003년에 사스, 2019년에 H1N1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겪으면서 감염병 재난의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와 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간행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으로 유소영 교수님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 자문단으로 김병희 교수님, 유소영 교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맞아서 저희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가천대학교 유소연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간호대학 유소연입니다. 저는 1995년부터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의 감염관리실에 근무를 했었고 20년간 감염관리 경력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감염관리팀장과 함께 대한의료감염관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삼성서울병원과 같이
환자 2명이 저희 병원에 왔어서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가천대 간호대학에서 학부에서는 기본간호를 가르치고 있고 감염관리대학원에서 감염관리 과정 전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두 아리따운 직원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YP로 국제한인간호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코이카 YP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네, 그 차준아 YP는 지금 현재 간호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생입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자문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역할과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특별하게 또 뭐 이렇게 감염관리를 위해서 학교나 뭐 이런 데서 활동하고 계시는 내용들 각각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유소연 교수님 그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관리자문단이 구성되기 전에 먼저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출신인 교수님들이 현장에 직접 지원을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가 2월 23일, 24일입니다. 대구에 있는 청도 대남병원에 내려가서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직접 보면서 그 환자를 확인하고 그냥 감염관리 실상을 파악하고 정신병동 환자의 감염이 취약한 그런 상황을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나라 그 전체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감염내과 이제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감염관리 간호사 출신의 전문가가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 감염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왔고, 중대본의 요청에 따라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는 2월 25일 메르스 때부터 즉각 대응팀에 소속해서 자문 경험이 있는 전문가 11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감염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이후로 요즘에 TV에 나오는 각종 핫한 병원들을 모두 다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은평 성모병원을 시작해서 이제 청도 대남병원부터 시작해서 은평 성모병원, 분당 재생병원, 서울 백병원, 현재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보시면 다 알 수 있으시겠지만 대형 병원에 유행 발생이 했던 병원입니다. 근데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있죠. 요양병원들이 유행이 발생하는 곳도 저희가 파견해서 유행 종식을 위한 감염관리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반에는 대구 지역에 대형 병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었고,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감염관리 전문가 자문단에 추가로 대구에 계신 최수님 교수님이 이제 대구 지역을 자문하고 현재 계신데요. 최수님 교수님은 동산병원에서 근무하시다 감염관리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고, 이제 남편분께서는 굉장히 반대하셨겠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유행 발생 지역에 나가서 자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곳에 방문하는 것에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염관리가 필요한 곳 아니면 감염관리 유행이 됐던 곳에 모든 곳에 가서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 들어가셔서 대구 지역의 유행을 종식하는데 앞장서 주신 최수님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힘내시라는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도 같이 한번 응원 박수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최수님 선생님 너무 최순희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보냅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저희 동료이면서
같이 자문을 하고 계셔서 항상 힘이 나고 저 역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사 선생님도 한사 교수님 말씀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환자 곁에서 직접 케어를 담당하고 계시는 감염관리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병원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코로나19는 사실 혹독한 감염병 재난이거든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2003년, 9년, 15년을 모두 합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버텨오는 것은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연대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최전선이 병원 한가운데서도 이 전신보복을 입고 직접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장을 지키는 조력자인 감염관리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학생, 직원, 방문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관리 전략을 짜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또 무슨 음악 격리병동 운영하는 시나리오 같은 것을 보완하고 또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와도 연계를 이루면서 현장과에게 소통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감염병 현장을 지키는 크고 작은 틀은 다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감염관리 간호사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지금도 이 시간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감염관리 간호사 선생님들 너무 응원하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염관리 간호사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미 교수님은 특별히 또 대학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많고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미 교수님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생기면서 대학병원급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해서 그 메르스도 또 경험을 해보고 해서 이런 데 대한 어느 정도는 좀 대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요양병원이 앞으로도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2월 달에 이제 이분들을 대상으로 중소병원,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코로나 감염증 대응 지침에 대한 그런 대상 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연구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월 달 부랴부랴 급하게 이제 해서 교육을 하려고 이제 다 계획을 짜놨는데 대구에서 큰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서 저희가 집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다 계획을 이제 그냥 취소를 하고 방법을 바꿔서 유튜브로 이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4개 아이템을 가지고 원래 이제 교육하려고 했던 그 4개 아이템을 가지고 주로 이제 그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것, 그다음에 격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디랩의 보호구 착탈이 하는 것, 그리고 환경 소독 문제, 환경 관리에 대한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동영상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랑 또 대한요양병원 협회 를 통해서 이제 그냥 무료로 공개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집계를 내보니까 거의 이제 약간 주제에 따라 다르긴 한데 2,300교에서 5,000교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일단 교육을 받으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교육들이 직접 해서 착탈의 교육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대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그래도 이제 대구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구에 계신 분들이 특히 요양병원이나 작은 병원에서는 디레벨을 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고 물론 TV에서는 봤겠지만 본인들이 실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위험이 있었지만 저희가 꼭 받으셔야겠다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16분 정도 병원 정도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D레벨 다 입고 그리고 그 간격 다 띄워서 널찍하게 해서 거기서 착탈의 교육을 하고 시범을 보이고 또 실제로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는 교육을 대구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 날은 이제 대구에 파견되는 이제 공중보건 의사들 직무교육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저희가 여기 지금 계시는 유소연 교수님, 한서 교수님 다 포함해서 한 10명의 저희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 출신 교수님들이랑 또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들이 가서 6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D레벨 시범 교육을 하고 실제로 입어보고 벗어보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실습을 시켜서 저희가 좀 가셔서 이제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교육에 대한 거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들 들어보니까 너무 그동안에 되게 숨가쁘게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한소아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코로나 현장과 그 감염관리 간호사의 아니면 자문단과의 그 연계라던가 긴밀한 협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염관리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또 다양한 기관에서 공문을 받아서 또 그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배포할 때도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직원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를 직원들이 보고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관리실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사실 누구도 처음 겪어본 일이거든요.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저희가 이제 즉각 대응을 하긴 하지만 생전 처음 겪어본 일을 그 상황에 맞게 솔루션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염관리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감염병 들을 겪어오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고요. 특히 또 2015년 메르스 때 즉각 대응을 하면서 생겼던 그런 노하우들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발빠르게 한국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록을 찾아보시면 또 유소영 교수님과 제가 구리 카이저 병원에 가서 예전에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구리시를 이렇게 많이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번에 청도 대남병원 에서도 저희가 이제 사실 갔었을 때 보건소 직원들이 다 자가격리 중이라 사실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현장에 직접 뛰어드는 방법을 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5층에 있는 확진 환자 90여 명 있는 병동에 이제 가서 직접 현장을 보니 간호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힘들게 케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감염관리 간호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간호사 출신이기도 해서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을 알리는 데 도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려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이런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근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번 이렇게 지나고 나면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많이 직장을 관둡니다. 직장을 관둔다기보다 부서 이동을 원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이 일에서 소명감, 의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해주신다면 다음 신종 감염병에는 또 더 잘 대처하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간이 아주 많다면 더 많은 사례 그리고 어려웠던 점들 많이 들었으면 좋을 텐데 오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혹시 그 유소연 교수님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특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혹시 저희가 장문을 했던 병원의 환자나 직원들이 감염이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을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혹시 감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걱정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분당 재생병원 병원장님이 그 양성으로 됐을 때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수아 교수랑 제가. 근데 저는 마스크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물도 먹지 않고 그냥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문활동 중에서는 지침을 계속 찾아봤고,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관리를 하면서 대구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저희 신발도 버리고 왔거든요. 혹시라도 몰라서. 이러한 노력을 굉장히 했었고,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지금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폐렴이 생겨서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너무 위험지역을 가다 보니 엄마한테 한 번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전국에 계신 저희 동료 감염관리 간호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항상 깨어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 그런 활동들 너무 감동적이고 같은 간호사로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님한테 못 가보신 그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까요? 네. 제가 하나 좀 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유소연 교수님도 그렇고 한서희 선생님도 굉장히 역량 있는 감염관리 간호사였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한서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나면 정말 다들 많이 그만두세요. 근데 정말 또 이런 위험한 순간이 또 계속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 있는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만 우리 병원들이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병원 그 감염관리실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역량 있는 감염관리 간호사들이 많이 배출돼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기본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이제는 좀 이런 감염관리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또는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부터 다 바뀌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변화하는 이런 의료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직원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세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자문단으로 활동하시면서 국가에서 지원받으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수아 교수님. 네. 사실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공문이 나오는 일정에는 소정의 정해진 자문료를 주고는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다녔던 병원들이 일시적으로 방문한 것만으로는 자문이 끝나지 않고 한 번 다녀온 곳은 지금까지도 지금 한두 달 전에 다녀온 곳도 계속 자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계속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는 24시간 정말 밤에 자지도 않고 새벽까지 카톡으로 의견을 나누고 방역 시나리오를 세워드리고 병상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현장에서도 다들 자원봉사 하시듯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사실 모든 저희가 입는 보호복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니면서 또 숙식도 저희가 다 자비로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자문료에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열심히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간호사로서의 그 직업 윤리가 아니라면 사실은 해내기 힘든 일들인 것 같고요. 네. 혹시 우리 그 YP 간호학생은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 지금 대책본부 감염관리 자문단으로 계신데 중앙방역본부 대책본부 감염관리 자문단에게 코로나19란 땡땡땡이다 라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코로나19를 저는 꽃잎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꽃잎이 피어나는 것처럼 많이 번져 있잖아요. 벚꽃 트그러지듯이 보면 저는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RNA 바이러스가 생각나서 약간 좀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근데 이 꽃잎이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언젠간 또 피죠. 그래서 또 다시 다가올 신종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제 일하고 있고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점이라면 꽃이 피었는데 저희 봄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신체적 거리두기라고 얘기하는 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그래서 신체적 거리두기를 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이번 달 말까지도 이런 긴장을 계속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하는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안현미 교수님 질문 있으실까요? 따로 모두 다 네. 애써주시고 계셔서 그냥 심적으로 이제 공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 일과는 상관없이 가장 마음에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유소연 교수님은 또 말씀하시면 우실 것 같으니까 김경희 교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활동하시면서 좀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장면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시면 누군가가 저요? 있을까요? 아니면 네. 김경미 교수님. 네. 저는 뭐 사실 그 자문단으로 이제 현장에 간 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저는 이제 한 병원 정도 갔었고요. 저희 이제 그 개강이 곧 또 이제 뭐 2주 후에 뭐 이렇게 저희 14일 또 자가격리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강을 염두에 두고 많이 가지는 못했고 후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는 뭐 그렇게 없었는데 저는 그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저는 계속 이 교육적인 면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메르스나 이런 또 코로나나 굉장히 저희한테는 낯선 걸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서 의료인들조차도 너무 두려움에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들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병원에는 감염관리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게 큰 병원들은 감염관리실이 좀 그래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괜찮은데 사실 저는 작년에도 제가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그 운영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감염관리 자체가 어려운데 사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요양병 어떻게 하실까. 근데 정말로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면역액 맞고 뭐 이런 건데 그 다음에 정말 확진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까지는 대비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안 오기만을 바라고 그냥 계신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저는 조금 더 작은 병원들, 중소병원, 요양병원들에 대한 그런 감염관리 인프라가 조금 더 구축이 되고 국가적인 지원도 좀 있고 지금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 감염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이 되고 그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요양병원들도 당황하지 않고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사실은 세 분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싶었는데 아마 더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 말고도 이제 또 자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여러분들께서 아주 현장에서 그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우고 또 거기에서부터 노하우가 생긴 것들이 어떻게 이제 다음 사람에게도 그것이 연결이 되고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간호대학이 200개가 넘게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간호교육자들이 이거를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준다 해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간호대학생들에게 얼마만큼 이걸 현실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지난 이번 말고도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와 연결해가지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그 하나의 케이스처럼 아주 간단한 거라도 또 여러분들 아주 그게 익숙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좋은 배움이 되니까 아마 그 가지고 계신 것들이 연결돼서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이제 만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같이 좀 노력해서 실제로 간호교육에서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또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정말 이렇게 그 현장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보이지 않게 끝나버리는 이제 그 많은 결과는 물론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제 늘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항상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도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뭐 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우리의 뭐 그렇다고는 해도 그래도 좀 우리 알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우리 이렇게 인터뷰를 마련하는 것도 또 지난번에 저희가 웨비나로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간호사의 역할 중에 이러한 역할이 있다는 거를 간호사 스스로도 좀 잘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사실 뭐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안 배운 건 아니었죠. 전염병 관리도 배우고 팬데믹도 배우지만 그거 자체는 사실은 뭐 글씨에 지나지 않았죠. 이거 자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에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를 기회로 삼아서 감염 관리에 대한 것과 감염 관리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역할이 간호의 그 아주 중요한 역할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또 간호사들이 어느 현장에서나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과 팬데믹까지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감염관리사들 정말로 응원드립니다. 아유, 애 많이 쓰셨고 또 앞으로도 아직 한동안 더 애를 쓰실 텐데 건강에 조심하고 우리 이거를 저희도 잘 노력해서 더 다음번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자료로 남도록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뭐 가장 간호계에서 핫한 3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교육에, 세미나에, 뭐 현장 그 자문에 가장 바쁘신 분 3분을 모셨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그 전문성과 열정에 감동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저희 국제 한인간호재단에서도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많이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현장에서 묵묵히 코로나19하고 싸우는 다른 영역의 간호사분들을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